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하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외로울까봐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 하고, 소외될까봐 모임에 억지로 나가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불편한 사람도 계속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마음은 오히려 더 지치고 더 허전한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가 많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이 많다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오히려 함께할수록 더 고단해지고 만날수록 기운이 빠지고 헤어지고 나면 이유 없이 씁쓸한 느낌이 남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사람은 친구가 많아도 늘 불안하고 피곤한데 어떤 사람은 곁에 사람이 많지 않아도 평온하고 단단할까요? 왜 어떤 관계는 함께할수록 삶이 가벼워지고 어떤 관계는 함께할수록 삶이 무거워질까요? 오늘 영상의 제목이 다소 자극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는 독이 된다는 말이 모든 친구를 끊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좋은 친구는 노후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 체면 때문에 붙잡고 있는 관계, 만날수록 비교와 열등감이 생기는 관계.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노후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보다 관계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관계들을 조용히 돌아보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노년기의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을 떠나고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거나 세상을 떠나면서 주변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조용함이 때로는 너무 크게 느껴져서 어떤 관계라도 붙잡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려움이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아무 관계나 붙잡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구분하는 눈이 흐려집니다. 이용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이 사람이라도 있어야지라는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알면서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나가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나라는 불안에 그냥 참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생각해 볼까요?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뭔가를 부탁하거나 정보를 얻으려 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내 이야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속으로는 이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면 더 외로워질 것 같아서 계속 만나고 계속 들어주고 계속 맞춰줍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에서 쌓인 피로와 억울함이 삶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못된 관계 속에서 느끼는 고립감입니다.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진심이 통하지 않고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고 관계는 있는데 위로는 없는 것. 이것이 단순한 혼자 있음보다 훨씬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만나고 나서 기운이 생기는지 아니면 기운이 빠지는지입니다. 함께 있을 때 있는 그대로의 내가 편안한지 아니면 계속 무언가를 맞추어야 하는지입니다. 그 관계에서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대략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입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기보다 지금 있는 관계 중에서 정말 좋은 것을 더 깊게 가꾸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는 용기 있게 물러서는 것. 그것이 노년의 외로움을 진짜로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관계에 의존해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과 조용히 마주 앉아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서 혼자서도 괜찮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진짜 좋은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여러분,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피곤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딱히 싸운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 한두 시간을 보내고 나면 왠지 마음이 무겁고 몸도 지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늘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그 패턴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나면 주로 불평과 불만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세상이 어떻게 됐다, 자식이 어떻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다.
또는 다른 사람들 험담이 줄을 이루기도 합니다. 누가 어떻게 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더라. 그 사람 알고 보면 이렇다더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대화가 그렇게 지치게 만드는 걸까요? 감정은 전염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의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어서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고 흡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한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나도 서서히 우울해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불평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내뿜는 사람 옆에 반복적으로 있다 보면 나도 그 에너지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입장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을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고 삶에 대한 의욕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이 에너지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넘치는 체력이 감정적인 소모를 어느 정도 상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감정적 회복력이 달라집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진 상태가 젊을 때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자꾸 빼앗아가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에 특히 더 큰 대가를 치르는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 내 곁에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통화 시간을 줄이고 그 관계에 감정적으로 깊이 개입하는 것을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그리고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는 사람과의 시간을 늘려가세요.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오고 헤어지고 나면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따뜻해지는 그런 관계. 그 관계를 더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세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만남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 자식은 저렇게 됐는데 우리 애는 왜 이러지?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인가?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아프지?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이유 없이 마음이 쓸쓸하고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경험.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만남이 비교를 자극하는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년기의 모임에서 흔하게 보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식 자랑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 딸이 이런 곳에서 일한대요. 손자가 이번에 어느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재산 자랑이 이어집니다. 저 아파트 샀어요. 주식이 이만큼 올랐어요. 노후 자금이 이 정도는 있어야지. 건강 자랑도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이만큼은 걸어요.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는 말을 들어요. 여행 자랑도 있습니다. 이번에 어디를 다녀왔어요. 다음에는 어디를 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왜 삶을 힘들게 만들까요? 인간의 뇌는 비교를 통해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기능이었지만 현대의 사회적 비교에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어도 더 나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결핍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결핍감이 자존감을 갉아먹고 내 삶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노년기에는 이 비교의 영향이 더욱 깊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이 비교에서 오는 상처를 어느 정도 완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미 지나온 삶이 있기 때문에 비교에서 오는 결핍감이 내 삶은 실패한 건가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더 쉽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생기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하거나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투영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려 하는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만나고 나면 항상 비교와 열등감이 생기는 모임이나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모임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서 돌아올 때마다 내 마음 상태를 관찰해 보세요. 가벼워지는 마음으로 돌아오는지 무거워지는 마음으로 돌아오는지를요. 내 삶은 누구의 삶과도 비교될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오래 알았으니까, 모임 분위기상 나만 안 나갈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이 섭섭해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냥 익숙해서. 이런 이유들로 실제로는 별로 내키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체면 때문에 유지하는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10년 전부터 나가오던 동창 모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는데 이제는 가기 전부터 피곤함이 느껴집니다. 가면 불편한 사람이 있고 대화는 항상 비슷하게 흘러가고 내 관심사와 맞는 이야기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빠지면 어색하고 오래된 모임인데 이제 와서 안 나가면 이상하게 볼 것 같고 그래도 의리상 나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참석합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지금은 별로 맞지 않는 지인이 있습니다. 만나면 불편하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가치관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래 알았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여러모로 도움을 준 적이 있으니까라는 이유로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갑니다. 왜 이런 관계들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까요? 억지로 하는 모든 것에는 에너지가 2배로 소모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에너지를 쓰면서도 기쁨이 생기지만 억지로 하는 것은 에너지만 소모되고 기쁨은 생기지 않습니다. 노년기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억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쓰는 것은 진정으로 즐겁고 의미 있는 것들을 위한 자원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또한 체면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이 아닌 모습을 연기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불편한데 편한 척, 관심 없는데 관심 있는 척, 동의하지 않는데 동의하는 척. 이 연기가 쌓이면 피로해지고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체면과 의리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질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수준이 된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을 상처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그 자리에서 생긴 여유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나이 들수록 필요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만나면 항상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저 집이 어떻다더라, 그 사람이 이런 일이 있다더라. 늘 누군가의 사생활을 이야기하고 소문을 나르고 때로는 험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일에도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서 내 자녀가 어떻다더라, 내 건강이 어떻다더라, 내가 어떤 결정을 했다더라를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오래 노출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로 나 자신도 그 패턴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는 입장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같이 남 이야기를 하게 되고 소문에 관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에 시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내 삶을 돌아보고 가꾸는 데 써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잊으면서요. 두 번째로 마음이 시끄러워집니다. 남의 이야기, 소문, 험담으로 채워진 대화는 마음을 복잡하고 소란하게 만듭니다. 만나고 나면 그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판단이 개입되고 관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평온함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로 내 사생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은 내 이야기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그 관계 안에서 진심을 나누기가 어려워지고 관계의 깊이가 없어집니다. 이런 관계에서 건강하게 물러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관계에서 남의 이야기가 나올 때 반응을 줄여보세요. 그래요? 아, 그렇군요라고 짧게 반응하고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만남 자체의 빈도도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내 소중한 마음의 공간을 남의 이야기로 채우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생각해보세요. 그 공간에 내 삶의 아름다운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감사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외로움이 두려워 아무 관계나 붙잡는 것, 만날수록 기운이 빠지는 관계,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관계, 체면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 남의 삶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과의 관계. 이 중에서 지금 나의 삶과 맞닿는 것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그 깨달음을 붙잡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가장 큰 의미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많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한 명이 10명의 의무적인 인연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는 관계 한 가지가 기운을 빼앗아 가는 관계 10가지보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떤 사람과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억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쓰이는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위해 쓰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억지 관계를 줄여나갈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이 지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가야 했던 모임이 없어지고 기운을 빼앗기는 대화를 듣지 않아도 되고 체면을 위해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 진짜 나만의 시간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아무 관계나 붙잡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 이것이 외로움을 진짜로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와 친해지고 혼자서도 괜찮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맺는 관계는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함께하면 더 좋아서 만나는 관계. 그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편안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억지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고 진심이 통하는 관계 하나를 더 소중히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나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심일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 진심 하나가 노후의 삶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